어쨌든 이번에 이준석 후보는 점점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느냐.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점점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10%만 넘겼으면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단일화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가장 결국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후보를 찍기는 어렵다면 그럼 다른 후보를 찍을 때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거나 다른 후보를 찍을 때 유력한 것이 이준석 후보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저는 한 10몇 프로 정도 득표를 얻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 이후에 친윤이나 지금 당권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이 계속 저렇게 존속될 거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대선에서 대패하고 나면은 큰 내홍이 벌어질 거고 보수 진영의 재편이 이루어질 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득표율, 그러니까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고 보수 진영 재편에 일정한 지분 그리고 일정하게 자기가 역할을 하면서 자기 중심의,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 세력의 재편에 있어서 자기도 중심적인 역할에 한 키맨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번보다는 차기 또는 차차기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혼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당으로서의 굉장히 이상한 죄송합니다.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신뢰 기반이 허물어질수록 이준석 후보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오늘 오후에 홍준표 전 시장이 출국을 했어요, 미국으로. 예. 근데 공항에 이준석 후보가 가서 배웅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이준석 대결이 될 거다. 이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이 20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못 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법원의 가처분이라는 또 변수가 하나 남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젠 뭐 농담이 아니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후보는 이재명과 이준석 양자 대결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또 재협상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설령 요번에 2번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한들 뭐 알량한 뭐 술책 뭐 아주 지금 자기들이 후보로 뽑아놓고 거기에 한다는 말들이 굉장히 참 낯설어요. 과연 전력을 다해서 지금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나. 그러면 그 후과는 계속 남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까지 또 나올 거예요. 책임 소재 나올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둥 아니면 친한 니네가 사사건건 뒤에서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는 둥 어쨌든 내분이 상당히 좀 생길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제 삼지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참 아주 호재죠. 이 감나무가 흔들려 가지고 감이 좀 떨어지는 게. 그럼 이준석 후보와 만약에 국민의힘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후보가 나오겠죠. 나온다고 하면 그건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와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사실 그 당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당이거든요. 그런데 유의미하게 6에서 많은 경우 10%까지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저쪽에서 저러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나이도 젊고 그다음에 지금 국힘이 저렇기 때문에 언젠가 저 당은 개혁당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다음에 그때 그 일을 할 적임자가 바로 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몸집을 크게 키워놓는 게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끌어들이려면 온갖 또 약속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게 자기가 쫓겨날 때 벌어지던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을 뭘 믿고 내가 단일을 하려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이준석이 지금 주가가 가장 오르고 대목장에 쓴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탄핵 찬성과 개헌 반대의 명확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 후보거든요. 우리 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함으로 인해서 뭐 우선 가장 덕보는 거는 이재명 후보죠. 사실은 이제 스스로 자빠져 준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저렇게 지금 우리 지지층들을 만나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까지 합니다. 반반으로 딱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쪽으로 몰리면 모르겠는데 야 김문수로는 안 돼 후보 교체해로 이렇게 몰리든지 아니면은 왜 그 뽑아놓은 후보를 가려고 해 김문수로 그냥 가 이렇게 하든지 모르면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김문수에 대한 실망도 크고 왜 한덕수한테 우리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그 어렵게 뽑아놓고 왜 한덕수한테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갈라지면 이렇게 갈라져서 단일화가 아니라 분열하러 간다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나 이준석이 찍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당의 지금 후보 선정 과정이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효과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